서울의 밤거리를 휩쓰는 폭우는 도심의 넌사인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지만 그랜드 하얏트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의 정막은 바깥의 소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거움을 품고 있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인 건설사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의 횡령과 불법 비자금 조성을 입증하는 서류들이 붉은색 펜으로 난도질당한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오직 여자가 넘기는 서류 소리만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며 남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한희수는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다리를 꼰 채 감정 없는 눈빛으로 서류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과도 같아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고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는 붉은 립스틱과 대조를 이루며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업계에서 제로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위기관리 전문가였으며 의뢰인이 누구든 어떤 더러운 상황에 처해 있든 완벽하게 상황을 무제로로 돌려놓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며 나지막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회장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은 단 2가지뿐입니다. 이 자료가 내일 아침 조간신문 한 면을 장식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시는 것 아니면 제가 제안한 구조조정안에 서명하고 조용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이라도 유지하시는 것.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안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고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조차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고 이수는 시계를 확인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5년 전 그녀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날 밤의 비도 이렇게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 뒤로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그날 밤 이수는 지금처럼 화려한 해결사가 아니라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호텔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절박한 대학생에 불과했었다. 하나뿐인 남동생이 희귀병으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녀에게는 당장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세상은 가난한 남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일하던 호텔 VIP 룸에서 그녀는 함정에 빠진 한 남자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MK그룹의 후계자이자 냉철한 경영인으로 알려진 강도진이었으나 당시 그는 경쟁 세력이 쓴 약물에 취해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약기운은 그의 강인한 정신력마저 무너뜨리고 있었고 복도에서 마주친 이수의 팔목을 낚아챘다. 그의 소나귀 힘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고 붉게 충혈된 눈빛은 짐승의 그것과 같았지만 그 속에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가 담겨 있었다. 이수는 공포에 질려 뿌리치려 했지만 그가 쉰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누구든 상관없어.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그 순간 이수의 머릿속에는 도덕적인 판단보다는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위험한 희망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이수는 기지를 발휘해 그를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부축해 지하 주차장으로 빼돌렸고 도진의 개인 세이프 하우스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도진은 고열과 약물 반응으로 괴로워하며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이수 역시 그에게서 동생의 수술비를 받아내겠다는 일념으로 그 위험한 밤을 함께 보냈다. 그것은 로맨틱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거래였으며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깨어나기 전
이수는 그가 지갑에 남겨둔 수표와 명함을 챙겨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 돈으로 동생을 살려낸 뒤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하면서도 기묘한 선물을 남겼는데 바로 그 하룻밤의 대가로 찾아온 새 쌍둥이의 존재였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나 초음파 화면 속에서 뛰고 있는 세 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차마 그들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모두 세탁하고 악착같이 공부해 밑바닥부터 기어올라 지금의 한이수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 MK그룹이라는 거대한 재벌가와 얽히는 순간 아이들이 후계 구도 싸움의 희생양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 숨어 살며 아이들을 홀로 키워왔다. 회장이 서명한 서류를 챙겨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이수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검은색 세단을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켜 뉴스 채널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MK그룹 경영권 방어 위기, 주가 폭락이라는 자막과 함께 5년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워진 강도진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걷고 있었지만 이수는 그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에서 그가 지금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읽어낼 수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도착한 채 올라탔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엄마 하는 우렁찬 합창 소리와 함께 3명의 아이들이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첫째 한라운, 둘째 한가운, 셋째 한다운. 올해로 4살이 된 이 아이들은 또래보다 훨씬 영특하고 비범한 재능을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첫째 라운은 숫자의 가운은 기계에, 다운은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수는 젖은 코트를 벗어두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하루 종일 곤두세웠던 신경을 그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무시하며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 오늘 내가 TV에서 아저씨 봤는데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아저씨였어. 막내 다운이 해맑게 웃으며 던진 말에 이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이들은 벌써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 비밀인지 모른 채 본능적으로 핏줄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수는 다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둘러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도진을 닮아가는 외모와 비상한 두뇌를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늦은 밤 이수는 서재에 앉아 다음 의뢰를 검토하기 위해 보안 메일을 열었다가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발신인은 알 수 없는 코드로 되어 있었지만 첨부된 파일의 로고는 너무나도 선명한 MK그룹 비서실의 문양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다. 귀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그룹이 처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외부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보수는 백지수표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피하고 싶었던 운명이 정면으로 그녀를 호출하는 신호탄이었다. 이수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며 5년 전 그 호텔방에서 도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반드시 찾아낼 거야. 나를 구한 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이용하고 버릴 장기말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이 의뢰를 수락한다면 도진과 다시 마주해야 했고 그것은 곧 아이들의 존재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MK그룹의 정보력이 결국 그녀의 뒤를 캘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녀가 숨겨온 비밀들이 더 최악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5년 동안 쌓아온 초롱성 같은 방어벽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치던 연약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업계 최고의 해결사였고 새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니였다. 이수는 결심한 듯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고 다이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트리니티입니다. 제안하신 미팅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전쟁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 이수는 잠든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곤히 자고 있는 새 천사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엄마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게. 설령 그 상대가 너희의 아빠일지라도.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이며 라온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과거를 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자신을 무장했다. 짙은 네이비색의 정장은 그녀의 냉철함을 돋보이게 했고 높게 묶은 머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성을 상징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나는 한이수다.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내 것을 뺏을 수 없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 뒤에서는 보모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베란다 창문에 매달려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뒤로하고 그녀는 전쟁터로 향하는 채 시동을 걸었다. MK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의 랜드마크답게 위용을 자랑하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지만 이수의 눈에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한 표정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이수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당황하며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녀는 안내를 받아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겉으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회장실 앞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수는 드디어 5년 만에 강도진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넓은 창을 등지고 서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역광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여전했다. 어서 오십시오, 트리니티의 대표님. 도진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의 시선이 이수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이수는 놓치지 않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두 사람을 변하게 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속에 팽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이수의 얼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서늘한 미소로 응수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비서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막이 흘렀다. 도진은 자신의 기억 속에 각인된 5년 전 그 여자의 눈빛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트리니티 대표는 너무나도 세련되고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회사가 처한 위기가 너무나 시급했기에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돈인분이라 들었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수는 우아한 동작으로 가죽 의자에 앉으며 도진의 책상 위에 올려진 두꺼운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밀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었으나 그 당당함에 도진은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이미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내부 스파이가 경쟁사에게 신기술 설계도를 유출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30% 폭락했죠.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범인을 색출하고 땅에 떨어진 MK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명료했으며 불필요한 수식어를 배제한 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도준은 그녀가 단순히 소문만 무성한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확하군. 하지만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그 배후에 있는 쥐새끼들까지 모조리 밟아버리길 원합니다. 도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의 눈빛에서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가 느껴졌다. 이수는 그 살기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도진 쪽으로 돌렸다. 그렇다면 판을 더 키우셔야 합니다.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정보를 흘려 스파이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겁니다. 이 작전명은 미끼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주가 그래프와 함께 가짜 프로젝트의 개요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도진은 화면을 훑어보며 이수의 치밀한 계획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녀가 제안한 방식은 MK그룹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허물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경쟁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도진의 도발적인 질문에 이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실패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원을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자신감은 도진의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계약이 성사되고 이수가 회장실을 나서려던 찰나 도진이 불쑥 던진 질문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가 구면인가 낯이 익는데. 이수는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그녀는 수년간 훈련해온 포커페이스를 완벽하게 유지했다. 글쎄요. 워낙 흔한 인상이라서요. 재계 순위 1위이신 강 회장님을 제가 만났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겠죠. 그녀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도진은 그녀의 미세한 목소리, 톤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수는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수는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벽을 짚으며 버텼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주는 압박감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해맑게 웃고 있는 라운 가운 다운의 얼굴이 화면 가득 들어오자 요동치던 심장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정신 차려 한희수. 넌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한편 도준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겨진 채 이수가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던 여자의 체취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흔한 인상이라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트리니티 대표 한희수 그녀의 과거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보고하도록. 그 시각 MK그룹의 전략기획실 한편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이수는 본격적인 작전 준비에 돌입했다.
그녀는 자신이 데려온 소수 정예 팀원들과 함께 사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며 스파이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그물을 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고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의심하고 뒷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 기록을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고 심지어 아이들의 존재는 철저하게 암호화된 서버에 숨겨두었다. 작전 개시 3일째 되던 날 밤 드디어 스파이가 미끼를 물었다. 이수가 심어놓은 가짜 설계도 파일에 누군가 접근한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사무실의 붉은 경고등이 소리 없이 깜빡였고 팀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이수의 지시를 기다렸다. 지금이야. IP 추적 시작하고 CCTV 동선 확보해. 이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스파이는 교묘하게 우회 경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수는 이미 그 경로마저 예측하고 함정을 파놓은 상태였다. 화면 속의 점이 하나둘씩 좁혀지며 범인의 위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범인의 위치가 특정되자 이수는 즉시 도진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쥐새끼를 잡았습니다. 지금 13층 서버실에 있습니다. 도진은 보고를 받자마자 보안팀을 대동하고 서버실로 향했다. 이수 역시 현장으로 달려가 도진과 합류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서버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던 남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도진이 가장 신뢰하던 임원 중 한 명인 박상무였다. 도진의 얼굴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박상무 자네가 어떻게... 도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상무는 바닥에 주저앉아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보안팀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이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박상무가 빼돌리려던 USB를 회수하며 도진에게 건넸다. 이걸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배우는 경쟁사인 태산건설이더군요. 입금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수의 일사천리, 한일처리에 도진은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프로였다. 사태가 수습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진은 이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수고했소. 덕분에 큰 불은 껐군. 도진은 위스키 2잔을 따라 한 잔을 이수에게 건넸다.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받아 들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약속하신 보수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잔을 부딪히며 나지막이 물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지?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이수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가 무심코 확인한 화면에는 엄마 보고 싶어. 언제 와? 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 쌍둥이가 잠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이수는 황급히 화면을 껐지만 도진의 예리한 시선이 그 찰나를 놓칠 리 없었다. 방금 그 사진. 도진이 의아한 듯 물으려 하자 이수는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업무는 끝났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고 도진은 남겨진 위스키 잔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도진의 눈빛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존재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꽉 쥐며 다짐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진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끌림이
자꾸만 그녀의 결심을 방해하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MK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이동과 함께 배신자들을 처단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이수의 활약은 사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녀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 또한 존재했으니 바로 도진의 계모이자 그룹의 안주인인 박 여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이었던 박 상무가 제거된 것에 격분하며 이수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가 감히 내 판을 망쳐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반드시 있을 거야. 이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회사 일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도진은 후속 조치를 핑계로 계속해서 그녀를 회사로 불러들였고 이수 역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리쳤다. 엄마, 저 아저씨 또 나왔어. 우리 아빠 하면 안 돼. 화면 속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이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TV를 꺼버렸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도진은 사설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한희수 대표의 과거 기록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처럼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내민 사진에는 이수가 5년 전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도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이후 사라진 여자 그리고 산부인과. 도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덮어봐. 그녀에게 아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수는 자신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재우고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위태로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은 엄마로서 가장 잔혹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다가올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다. 한남동의 고급 빌라 거실은 마치 최첨단 IT 기업의 연구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복잡한 전선과 모니터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고작 4살배기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둘째 가온은 자신의 몸집만 한 키보드를 능숙하게 두드리며 복잡한 코드를 화면에 띄우고 있었고 첫째 라온은 옆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안 허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엄마인 이수가 회사 일로 바빠 며칠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자 직접 MK그룹의 사내 보안망을 뚫고 엄마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당돌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막내 다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지키며 혹시라도 보모가 들어올까봐 망을 보고 있었지만 형들의 천재적인 장난에 동참하고 싶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반짝거렸다. MK그룹 회장실에서는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철통 보안을 자랑하던 사내 네트워크에 기이한 침입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보안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해킹의 진원지를 파악하려 했지만 침입자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지우며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었다. 도준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침입 방식이 너무나 장난스럽고 창의적이라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해커는 중요한 기밀 문서를 빼내는 대신 구내식당 메뉴와 회장실 CCTV 영상에만 접근 권한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준은 화면 구석에 뜬 작은 팝업창을 클릭했는데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엄마 밥 먹었어
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이던 이수는 자신의 스마트워치가 짧게 진동하자 화면을 확인했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그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쉘터 서버가 MK그룹의 메인 서버와 접속되었다는 경고 알림이었고 범인이 누구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급히 복도로 나와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온의 들뜬 목소리에 현기증을 느꼈다. 엄마, 우리가 엄마 회사 카메라 해킹했어. 엄마 일하는 거 다 보인다. 이수는 끓어오르는 당혹감을 억누르며 낳고 엄한 목소리로 당장 접속을 끊으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도진이 이 기묘한 해킹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절망에 빠졌다. 도진은 보안팀을 물리고 직접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해킹 코드가 5년 전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 밤 호텔 보안 시스템을 조작했던 방식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수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귀여운 해커가 그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도달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을 불러 오늘 저녁 예정된 MK재단 자선 파티에 한희수 대표를 반드시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를 이용하기로 결심했고 이수가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진실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자선 파티는 정적의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도진의 시선은 오직 행사장 입구만을 향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수가 등장했는데 그녀는 평소의 무채색 정장 대신 우아한 딥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좌중을 압도할 만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진은 샴페인 잔을 들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해킹 소동 들으셨습니까? 아주 실력 있는 해커더군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도진의 뼈있는 농담에 이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운명은 이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집에 갇혀 답답해하던 새 쌍둥이가 보모의 눈을 피해 호텔로 잠입하는 사고를 쳤기 때문이었다. 평소 엄마가 일하는 곳이 궁금했던 아이들은 TV에서 본 호텔 로고를 기억해내고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아이들은 화려한 파티장 입구에서 제지당할 뻔했으나 영특한 다운이 울먹이는 연기를 하며 아빠를 찾으러 왔어요 라고 경비원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 틈을 타 연회장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엄마를 찾던 아이들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뷔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진은 파티의 소란스러움에 피로를 느끼고 잠시 테라스 쪽으로 몸을 피하려던 중 초콜릿 분수대 앞에서 턱시도를 입은 작은 꼬마와 마주치게 되었다. 첫째 라운은 초콜릿을 찍은 마시멜로를 들고 도진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도진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입을 굳게 담은 표정까지. 그것은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라우는 전혀 겁먹지 않은 눈빛으로 도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이수는 사람들 틈에서 거래처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모성애의 본능적인 감각이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가 급히 고개를 돌렸을 때 테라스 입구에서 도진이 라운과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수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힐을 신은 발로 질주하듯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도진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라온의 얼굴을 어루만지려 하고 있었고, 라온은 그런 도진을 경계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이수는 거칠게 도진의 팔을 쳐내며 라온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고, 그 행동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모습처럼 필사적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수의 날카로운 외침이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도진은 얼얼한 팔을 문지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수의 뒤에 숨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 대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아이 누구지? 도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숨길 수 없었다. 이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으나 그때 반대편에서 가운과 다운이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와 이수의 다리에 매달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나타나자 도진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바뀌었다. 똑같이 생긴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을 쏙 빼닮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유전자의 증명이었다. 주변 이웅성거림은 더욱 커졌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도진의 계모 박 여사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저 아이들이 단순한 사생아가 아니라 MK그룹의 후계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임을 알아차렸다. 박 여사는 비서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저것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가져와. 당장. 이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도진에게 차가운 작별을 구했다.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도진은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과 카메라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기에 차마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5년 전 그날 밤, 그리고 새 쌍둥이. 퍼즐 조각은 완벽하게 맞춰졌고 이제 남은 것은 과학적인 증명뿐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만약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 맞다면 한희수 그녀는 절대로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호텔을 빠져나온 이수는 미리 대기시켜둔 채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엄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다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이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아니야, 그냥 남이야. 다시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진실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이수는 핸드폰을 꺼내 비행기표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은 이수보다 한 발 빨랐는데 그는 이미 이수의 집 주변과 공항으로 향하는 모든 경로에 감시원을 배치해둔 상태였다. 그는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까지 친자 확인 검사 준비해. 검체는 오늘 밤 안으로 확보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지만 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환희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5년 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한 이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현관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손길을 멈추게 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도진의 수행비서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희수 대표님과 잠시 대화를 원하십니다. 이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깨워 비밀 통로로 대피시킬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니라 거대 재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한편 박 여사는 자신의 비밀 안개서 부하들이 가져온 라온의 머리카락 파티장에서 몰래 수거한 컵에 묻은 타액을 넘겨받고 있었다. 그녀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손에 쥐고 섬뜩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강도진, 네가 숨겨둔 자식들이라. 이것만 있으면 너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겠어. 그녀는 아이들을 이용해 도진을 협박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룹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줄 사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순진무구한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고 가장 위험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그녀의 차 앞을 막아선 것은 도진의 검은 세단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도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방금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종이를 이수의 눈앞에 흔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99.9% 친자 관계 성립. 이제 설명이 좀 되려나, 한이수 씨. 이수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도진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 있었다. 도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내 아이들은 내가 데려가겠어. 그리고 당신도.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강도진이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한이수의 눈앞에서 팔랑거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등 뒤에 숨은 아이들을 더 꽉 끌어안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도진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된 정복자의 그것과 같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핏줄을 처음 마주한 아버지로서의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심장은 귓가에 쿵쿵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종이 한 장으로 아빠 행세를 하려나 본데 생물학적 친부가 곧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팩트였고 도진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도진은 이수의 반박에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는데 그의 위압적인 체구는 이수와 아이들에게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몰랐던 게 내 죄라면 알면서도 숨긴 당신의 죄는 더 무겁겠지. 대한민국 법정 어디를 가도 MK그룹의 회장인 내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식은 죽 먹기야.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이 법정 싸움의 구경거리가 되는 걸 원치 않아. 도진의 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고 그는 이미 모든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이수는 그가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여기서 물러선다면 아이들을 영영 잃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버텼다. 그때 이수의 등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첫째 라온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도진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그럼 왜 이제야 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도진의 말문을 막히게 했고 팽팽하던 대치 상황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도진은 무릎을 굽혀 라온과 눈높이를 맞추려 했지만 이수는 황급히 아이를 가로막으며 도진의 접근을 차단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얘기해요. 아이들이 듣는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이수의 제안은 휴전 신청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불편한 동행을 시작하며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이수의 아파트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는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요새처럼 꾸며져 있었는데
곳곳에 설치된 안전장치와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도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거실 한켠에 쌓여있는 책들은 동화책이 아니라 코딩 입문서나 경제학 서적들이었고, 벽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낙서처럼 휘갈겨져 있어 이 아이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다. 도진은 낯선 환경 속에서 자라난 자신의 아이들이 가진 천재성에 감탄하면서도 그 성장 과정에 자신이 없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다. 이수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방문을 닫은 뒤 거실 소파에 앉아 도진과 마주했다. 원하는 게 뭐죠? 양육권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핏줄에 대한 호기심인가요? 이수는 냉정하게 물으며 탁자 위에 놓인 녹음기를 켰다. 그녀는 언제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고, 도진과의 대화 역시 증거로 남기려 했다. 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다. 둘 다야, 내 아이들이 이런 좁은 아파트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자라는 걸 볼 수 없어. MK 본가로 들어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의 제안은 대한민국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이수에게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오라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이수는 도진의 제안을 듣자마자 차갑게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도진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집이 어떤 곳인지 잊었나 본데 그곳은 전쟁터예요. 5년 전 당신이 약물에 취해 쓰러졌던 곳도 바로 그 화려한 세계였죠. 내 아이들을 그런 시궁창 싸움에 말려들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녀의 말은 도진의 아픈 과거를 정면으로 건드렸고, 도진은 반박하려 했으나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비정한 인간들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아직 자신조차 지키지 못해 나를 고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방 안에서는 새 쌍둥이가 문에 귀를 대고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나이답지 않게 심각했다. 둘째 가오는 태블릿 PC를 켜서 강도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고, 화면에 뜬 수많은 기사와 재산 규모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형, 이 아저씨 진짜 부자야. 우리 장난감 공장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온의 철없는 소리에 라오는 꿀밤을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막내 다오는 문틈으로 보이는 도진의 쓸쓸한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슬퍼 보여.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 시각 MK그룹의 본가에서는 박 여사가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찻잔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는데, 깨진 도자기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그녀의 히스테릭한 심리 상태를 대변했다. 그녀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은 이수의 아파트 사진과 아이들의 신상 정보를 책상 위에 늘어놓았고, 박 여사는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치를 떨었다. 도진이 놈이 숨겨둔 자식이 셋이나 된다니,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야. 내 아들 승재가 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저 핏덩이들이 걸림돌이 되게 둘 순 없어.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즉시 어둠의 해결색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안에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든 실종으로 처리하든 상관없어. 다시 이수의 아파트 도진과 이수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수의 스마트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수가 설치해둔 외부 감시 카메라에 수상한 승합차 2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수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화면을 확인한 도진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박 여사야, 벌써 냄새를 맡고 들이닥친 거야. 도진이 씹어뱉듯 말하며 재킷 안쪽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들었다. 이수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플랜 B를 가동하기 위해 아이들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얘들아, 짐 챙길 시간 없어. 엄마랑 연습했던 비상대피 훈련 시작이야. 이수의 외침에 아이들은 놀라지 않고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배낭을 하나씩 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라우는 동생들을 챙겼고 가우는 자신이 개발한 소형 드론을 띄워 복도 상황을 살폈다. 도준은 아이들의 훈련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지금은 감탄할 시간이 없었다. 현관문 밖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도어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도준은 문 앞으로 달려가 바리케이드를 쳤다. 한이수 아이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 내가 막을 테니까. 도진이 소리쳤지만 이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같이 가요. 당신 혼자서는 못 막아요. 현관문이 부서지며 들이닥친 괴한들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도진은 야수처럼 달려들어 선두에 선 남자의 명치를 가격하고 쓰러뜨렸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는 맹수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이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있던 화분을 던져 괴한의 시야를 가리고 특공무술로 단련된 발차기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부모가 시간을 버는 사이 아이들은 가온의 드론을 이용해 괴한들의 눈을 교란시켰고 다온은 소화기를 굴려 연막을 형성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도진과 이수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괴한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수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었기에 그들은 점점 거실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그때 도진이 품에서 스마트키를 꺼내 버튼을 눌렀고 창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의 경호팀 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파트 옥상으로 접근했다. 옥상으로 가야 해. 도진이 이수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이수는 아이들을 앞세우고 도진과 함께 비상계단을 질주했다. 뒤쫓아오는 괴한들의 발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도진은 계단에 있던 소방 호스를 풀어 장애물을 만들며 그들의 추격을 지연시켰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헬기의 강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고 경호원들이 엄호 사격을 하며 그들을 헬기에 태웠다. 헬기가 상공으로 떠오르자 아래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고 있었다. 좁은 기내에서 이수는 아이들이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껴안았다. 도진은 숨을 몰아쉬며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이수와 시선이 마주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우애와 같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어. 내 가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들이야. 도진의 말에 이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현실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잔혹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했다. 헬기는 서울의 야경을 가로질러 도진의 개인 소유인 초고층 펜트하우스 더 킹덤으로 향했다. 그곳은 MK그룹의 본가와는 별개로 도진이 독립하여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며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헬기 착륙장에 내린 그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집사들의 영접을 받았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대한 집과 수많은 사람들에 휘둥그레졌지만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잔뜩 긴장해 있었다. 도진은 아이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 엉망이 된 얼굴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놀랐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아빠가 약속할게. 도진이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지칭하자 이수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렸다. 그녀는 도진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필사적인 보호 본능을 보며 그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 허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항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의 양육 방식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박 여사와의 전쟁 저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이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좋아. 당신은 내 파트너이자 아이들의 엄마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그는 이수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지만 그들은 애써 무시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했다. 거실의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펜트하우스의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은 넓은 침대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을 청했지만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불안해했다. 이수는 아이들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고 도진은 서재에서 박 여사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뜬 박 여사의 사진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을 지워드리죠. 그의 손에 들려진 펜이 뚝하고 부러졌다. 그것은 MK그룹을 둘러싼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안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도진은 출근을 미루고 아이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다운이 용기를 내어 도진에게 물었다. 아빠, 어제 악당들 다 물리쳤어. 아빠 태권도 잘해. 도진은 숟가락을 멈추고 다운을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럼 아빠가 다 이겼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빠는 슈퍼맨도 이길 수 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수의 입계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웠던 재벌의 성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TV 뉴스 속보가 그들의 아침 식사 시간을 방해했다. MK그룹 강도진 회장 숨겨진 혼외자 논란. 친모는 누구인가? 화면에는 어제 호텔 파티장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자극적인 멘트가 쏟아졌다. 박 여사가 언론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진은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자회견 준비해. 정면 돌파한다. M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취재진이 뿜어내는 플래시 세례로 인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번쩍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선 강도진 회장은 단상 위에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마이크를 꽉 쥐고 단호한 어조로 새 쌍둥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그 아이들이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자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만천에 선포해버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과 아이 엄마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넘어선 무자비한 응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눈빛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박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전면전을 알리는 거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같은 시각 호화로운 저택의 거실에서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박 여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고 붉은 와인이 핏빛처럼 카펫을 적셔 나갔다. 그녀는 도진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들어 숨겨둔 사냥개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도진이 기자회견과 주주총회로 발이 묶인 틈을 타 펜트하우스의 보안을 뚫고 아이들을 납치해 해외로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만 손에 넣는다면 도진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룹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한 그녀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다. 도진이 주주총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회의실 문이 굳게 닫히고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되었는데 이는 박 여사 측 이사들이 미리 손을 써둔 함정이었다. 그들은 도진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해이만을 상정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도진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고 그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이수와 아이들 걱정뿐이었고 불길한 예감은 척추를 타고 차갑게 기어올라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수신호를 보내 보안팀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매수된 내부제에 의해 펜트하우스의 방어 시스템은 서서히 무력화되고 있는 중이었다. 펜트하우스 더 킹덤의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던 이수는 갑자기 집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고 자동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님을 깨닫고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쉿 하는 신호를 보냈다. 훈련된 군인처럼 신속하게 움직인 그녀는 아이들을 가장 안전한 패닉룸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승강기 문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거실로 난입해 집기들을 부수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고 이수는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며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괴한들은 이수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5년간 밑바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생존 본능이 극대화된 상태였다. 선두에 섰던 남자가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수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당황하며 일제히 그녀를 포위했다. 이수는 숨을 고르며 주변 지형지물을 스캔했고 소파 쿠션을 던져 시야를 가린 뒤 재빠르게 주방 아일랜드 식탁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어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그 순간 패닉룸으로 도망치지 않고 소파 뒤에 숨어있던 세 쌍둥이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 엄마를 돕기 시작했는데 이는 괴한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기계 천재인 둘째 가오는 스마트홈 제어 패널을 해킹해 실내 조명을 사이키 조명처럼 빠르게 전멸시켜 괴한들의 시야를 교란했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여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을 울려댔다. 첫째 라오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 구슬들의 위치를 계산해 괴한들이 이동할 경로에 정확히 장애물을 배치했고 막내 다오는 울음소리를 연기해 괴한들을 함정이 있는 쪽으로 유인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싸우는 작은 전사들이었다. 아이들의 기가 막힌 협공 덕분에 괴한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수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는 값비싼 도자기 화병으로 괴한의 머리를 가격하고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하지만 수정 열쇠는 어쩔 수 없었고 리더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이수의 복부를 걷어차며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이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지만 남자가 아이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일어섰다. 내 아이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악귀처럼 섬뜩했다. 주주총회장에서 이수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도진은 이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 대기 중이던 채 시동을 걸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그는 핸들을 꺾어 인도로 질주했고 펜트하우스의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확인하며 절규했다. 화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이수의 모습과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을 본 도진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박 여사와 그 일당들을 모조리 씹어먹겠다는 맹세와 함께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도진은 부서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서자마자 지옥 같은 참상을 목격했는데 바닥에는 괴한들이 신음하며 나뒹굴고 있었고 이수는 마지막 남은 리더와 대치 중이었다. 리더가 칼을 꺼내 아이들을 위협하려는 찰나 도진은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도진의 주먹은 정확히 상대의 턱에 꽂혔고 남자는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혀 기절해버렸다.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이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도진은 황급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이수의 얼굴을 적셨다. 아이들은 아빠가 악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도진과 이수의 품에 안겼는데 그들의 작은 몸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도진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이수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녀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아이들이 무사한지 먼저 살폈고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겼어요. 놈들이 우리를 얕봤어. 그녀의 말은 승리의 선언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이기도 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며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도진은 박 여사가 보낸 괴한들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싸늘하게 물었다. 누가 시켰지? 박 여사인가? 남자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더 이상 법이나 절차 따위는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세력인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명령했다. 박 여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그녀가 가진 모든 비리 장부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승재의 마약 투약 증거도 언론에 뿌려. 도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이제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다. 이수는 응급처치를 받고 소파에 앉아 도진의 통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진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경영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기를 선택한 가장이었다. 이수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5년 동안 모아두었던 MK그룹 비자금 파일의 암호를 해제했다. 이제 그녀도 숨겨둔 칼을 꺼낼 때가 된 것이다. 회장님,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가 가진 이 파일이 박 여사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겁니다. 이수가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박 여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천문학적인 금액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이수가 건넨 자료를 보며 경악했지만 이내 그녀를 향해 깊은 신뢰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리고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굳은 맹세를 나누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내일 해가 뜨면 그들은 방역을 시작할 것이고 그 방역은 MK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만큼 거대하고 파괴적일 것이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5가족의 실루엣은 견고한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지만 여의도 MK그룹 본사 주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고, 주가 폭락에 항의하는 소액 주주들의 고성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를 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그의 곁에는 냉철한 눈빛의 한희수가 함께하고 있어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라 도진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전략가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대회의실 안은 이미 박 여사 측근들과 도진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살벌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상석에 앉은 박 여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혼외자 스캔들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으며 주주들이 안정을 위해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박 여사는 도진이 들어오자마자 마이크를 잡고 선제 공격을 날렸다. 강 회장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반토막 낸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사생활 관리 하나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장내에는 도진을 비난하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박 여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 사생활로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MK그룹을 병들게 하고 있는 진짜 암적 존재를 도려내기 위해 왔습니다. 도진의 선언에 박 여사의 미간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이수가 태블릿 PC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대형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MK그룹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타이틀이 띄워졌다. 이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며 또렷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카리스마는 순식간에 소란스럽던 회의장을 압도했다. 저는 지난 5년간 외부 감사인 자격으로 MK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 여사님께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5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명단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세탁 경로와 차명 계좌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라며 악을 썼다. 이수는 박 여사의 발악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고,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가 기다리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친아들 강승재 이사의 마약 투약 혐의를 덮기 위해 회사 돈으로 검찰 관계자를 매수했으며, 심지어 어제 저녁에는 제 아이들을 납치하려 살인 청부업자까지 고용했습니다. 이수의 폭로는 핵폭탄급이었고, 스크린에는 강승재가 마약에 취해 있는 사진과 박 여사가 청부업자와 통화하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녹음된 파일 속 박 여사의 잔인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그녀를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이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도진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해. 내가 누군지 알아. 박 여사는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도진은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라 불렀던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MK의 안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려 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단호한 심판만이 존재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박 여사와 강승재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있었다.
박명자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박 여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도진을 저주했다. 네가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고 끌려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권력의 허망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주주들은 박수로 도진과 이수의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했고 MK그룹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사과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MK그룹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한희수 대표가 저의 경영 파트너로서 이 개혁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도진이 이수에게 손을 내밀자 이수는 그 손을 잡고 나란히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세상을 바꿀 강력한 동반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재벌 회장과 천재 해결사의 러브스토리에 열광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었다. 도진은 이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이수는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속이 다 시원해요. 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도진은 그런 이수를 조용히 안아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도 회사도 아이들도 지킬 수 있었어. 그날 저녁 도진과 이수는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이 기다리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빠 엄마를 외치며 달려나오는 새 쌍둥이의 모습은 그들에게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 라온은 도진의 다리에 매달려 아빠 TV에서 봤어. 나쁜 할머니, 경찰이 잡아갔지. 아빠가 이긴 거지. 라고 물었고 도진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아빠랑 엄마가 힘을 합쳐서 다 물리쳤단다. 가온과 다온도 덩달아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녔고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수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도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도진은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이들과 로봇 놀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처럼 따랐다. 이수는 문득 5년 전 그 비오는 밤 절망 속에서 도진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 만남이 저주인 줄 알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신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기회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끓고 있는 찌개, 냄비에 불을 줄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가족의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모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박 여사가 변호사를 통해 끊임없이 면회를 요청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진은 아이들을 재운 뒤 서재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박 여사가 자신이 가진 차명 지분을 이용해 옥중 경영을 시도하려 합니다. 아직 그녀를 따르는 잔당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진은 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살아나 독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도진은 이수를 서재로 불렀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지분까지 모조리 회수해야 해. 그래야 다시는 딴 생각을 못하지. 이수는 태블릿을 켜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숨겨둔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박 여사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 중 아직 동결되지 않은 계좌가 있어요. 이걸 미끼로 협상을 하면 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수는 여전히 냉철한 승부사였고 도진은 그런 그녀가 더없이 든든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박 여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완벽한 플랜을 완성해 나갔다. 다음 날 도진은 구치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로 박 여사를 마주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내 지분이 있는 한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박 여사가 쉰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도진은 이수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유리창에 갖다 대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 그리고 당신이 은밀하게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증명서입니다. 이걸 검찰에 추가로 넘기면 당신 아들 강승재는 무기징역을 면치 못할 겁니다. 도진의 말에 박 여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선택하십시오.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조용히 죗값을 치를지 아니면 아들과 함께 파멸의 길을 갈지. 도진은 마지막 통첩을 날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벽을 긁으며 절규했지만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다.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도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정말로 과거의 악연을 끊어내고 온전히 자신의 가족을 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갈게. 그날 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도진과 이수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축배를 들었다. 아이들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캠핑 놀이를 하다가 잠이 들어 있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도진은 이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평생 괴물들의 성에 갇혀 외롭게 살았을 거야. 나를 구원해줘서 고마워 이수씨. 도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저도 고마워요. 도망치기만 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5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이수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부부로서의 새로운 서약과도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에도 아이들의 방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잠든 줄 알았던 새 쌍둥이가 텐트 안에서 키득거리고 있었다. 첫째, 라온이 소공어렸다. 아빠랑 엄마 뽀뽀한다. 둘째 가온이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동생 생기는 거 아니야. 막내 다온은 졸린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난 여동생이면 좋겠어. 아이들의 순수한 대화는 밤공기를 타고 테라스까지 흘러나왔고 도진과 이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행복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서울의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을 때 MK그룹은 과거에 부패하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투명 경영의 상징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여의도 본사 건물 로비에는 더 이상 삼엄한 경비원들이 시민들을 위협하지 않았고 대신 탁 트인 문화 공간이 조성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기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도진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핵심에는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아탑에 갇힌 군주가 아니라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혁신적인 리더로서
재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하지만 MK그룹의 이러한 변화 뒤에는 그림자 내조가 아닌 공식적인 전략 파트너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한희수 대표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인 트리니티를 MK그룹의 정식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대신 독립적인 컨설팅 펌으로 유지하며 그룹의 리스크 관리를 전담하는 독특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그녀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로 불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수는 매일 아침 도진과 함께 출근하여 경영 현안을 논의했고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도진의 과감한 추진력은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그룹을 초고속 성장의 가도로 올려놓았다. 회장실 옆에 마련된 이수의 집무실에서는 오늘도 치열한 전략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 쌍둥이가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최첨단 분석 보고서들과 나란히 놓여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제 5살이 되었고 MK그룹 사내 유치원에 다니며 임직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마스코트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회의 도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유치원 앱을 확인하며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짓는 아들 바보가 되었지만 업무에 복귀하는 순간에는 다시 눈빛이 매섭게 변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강함이란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치원 수업을 마친 새 쌍둥이가 비서실장의 손을 잡고 회장실로 들이닥치며 엄숙했던 사무 공간을 순식간에 놀이터로 바꿔놓았다. 첫째 라운은 아빠의 회장석에 앉아 결제 서류를 흉내내며 폼을 잡았고 기계에 관심이 많은 둘째 가온은 도진의 태블릿 PC 보안 설정을 건드리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주겠다고 끙끙거렸다. 막내 다온은 소파에 앉아있는 임원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며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라고 애교를 부려 긴장해 있던 임원들의 무장해제를 시켜버렸다. 도진과 이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 평범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었다. 한편 차가운 철창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여사는 세상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여왕이었으나 이제는 낡은 수의를 입고 식판을 닦아야 하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다. 면회온 변호사가 전해준 신문에는 도진과 이수 그리고 새 쌍둥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MK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박 여사는 신문을 구겨버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교도관의 차가운 제지에 무력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아들 강승재 역시 마약 사범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이감되어 그녀의 야망은 완벽하게 잿더미가 되었다. 다시 MK그룹 본사 오늘은 M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뉴비전 선포식이 열리는 날로 정재계 인사들과 해외 파트너들이 대거 참석하는 메머드급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수는 행사 준비를 위해 일찌감치 퇴근하여 드레스룸에서 의상을 고르고 있었는데 도진이 뒤따라 들어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울 거야. 나의 여왕님. 도진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는 이수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생화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웠다. 도진과 이수가 리무진에서 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그 뒤를 이어 턱시도와 드레스를 맞춰 입은 새 쌍둥이가 앙증맞은 모습으로 등장하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손을 흔들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타고난 로열 패밀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도진은 한 손에는 이수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라온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자신이 이룬 진정한 승리는 이 가족임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단상에 오른 도진은 준비된 연설문 대신 진심을 담은 즉흥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50년의 MK그룹이 성장에만 치우쳐 많은 것을 놓쳤음을 시인하고 앞으로의 50년은 사람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객석에 앉아있는 이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어두웠던 순간 저를 구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제 아내 한희수 대표 덕분입니다. 그녀는 저의 구원자이자 이 그룹의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도진의 공개적인 헌사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수는 붉어진 얼굴로 단상에 올라 도진의 옆에 섰고 도진은 그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와 강 회장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MK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었고 참석자들은 그녀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준비된 리더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기념식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사회자가 깜짝 이벤트를 발표하며 새 쌍둥이를 무대 위로 불렀다.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아빠와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고 스크린에는 지난 1년간 가족이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왔다. 라온이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원더우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 방위대예요. 아이의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발언에 행사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도진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황금빛 꽃가루가 흩날리며 그들의 완벽한 해피엔딩을 축복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연회장에서 도진과 이수는 아이들이 잠든 유모차를 곁에 두고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오늘 정말 멋졌어. 당신은 타고난 리더야. 도진이 이수를 지켜쓰자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당신이 믿어줬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5년 전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도망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녀는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혔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앞으로 50년 안이 죽는 날까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 거야. 다시는 당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어.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들은 잠든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그들을 위협하는 감시의 눈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비추는 별빛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이수를 뒤에서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셋째 다운이가 아까 그러더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도진의 가슴을 볍게 때렸다. 무슨 소리예요. 셋도 감당하기 벅찬데.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싫지 않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도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농담이야. 하지만 우리 사랑이 넘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나 봐. 이수 씨 사랑해. 내 인생을 완성시켜줘서 고마워. 도진의 고백은 달콤했고 이수는 그의 화답하듯 뜬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저도 사랑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클라이언트이자 유일한 사랑이에요. 두 사람의 입맞춤은 길고 깊었으며 밤하늘의 달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에서 다섯 가족의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라온은 아빠와 체스를 두고 있었고 가온은 엄마와 함께 로봇 조립에 열중했으며 다온은 강아지와 뒹굴며 놀고 있었다. 도지는 커피를 마시며 이 풍경을 눈에 담았고 이수는 주방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은 알았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5명이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하룻밤 거래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평생의 서약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도진과 이수의 머리에 흰 눈이 내릴 때까지 MK그룹과 그들의 가정은 견고하게 번영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적의 가족이라 불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족일 뿐이었다. 한이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별이 되었고 강도진은 고독한 왕좌에서 내려와 따뜻한 숲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숲에서 자라난 세 그루의 나무 라온 가온 다온은 세상을 더욱 푸르게 만드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한 날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에필로그. 10년 후 고등학생이 된 새 쌍둥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라온은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트로피를 가오는 청소년 해킹 방어대회 우승 상장을 다오는 봉사상 표창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수는 여전히 변함없는 미모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었다. 아빠,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아이들이 동시에 묻자 도진과 이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대답했다. 비밀이야. 하지만 아주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걸.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며 화면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쟁취한 완벽하고도 눈부신 해피엔딩이었다.